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큰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중동의 문제 중에 지금 우리 군함이 지금 파견 요청이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중동의 해상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어요. 동맹국에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할때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부에서는 유럽이 뭐 동맹을 요청을 거부했다는 식의 제목을 달고 있긴 한데, 이런 보도만 보면 마치 그 미국과 서방의 그 동맹이 균열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곡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나 국제 정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냥 거부가 아니라 하나의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준비와 외교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 그래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유럽이에요. 사실은 그 일부 그 언론 매체들이 뭐 군사적 협력을 안 한다 그런 어떤 잘못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미 뭘 하고 있냐면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프랑스는 같은 경우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넬 드고를 지중해 중동에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개를 보내서 이미 나름대로의 작전을 하고 있죠. 항모 전단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에요. 이건 전투 병력이에요. 일반적으로 항모 전단에는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그리고 함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응? 실제 전투 작전이 가능한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단순히 외교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이제 좀 이거좀 협상을 하는 거죠.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위치에 이미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국 역시도 이걸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개입을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본질과 달라요. 영국 정부는 군함 파견 대신에 뭐하는 다음 어떤 방안을 내놓은 게 뭐냐면 해상 감시 드론 또는 기뢰 작전, 해상 기뢰 제거 작전, 해상 안전 지원 이런 형태로서 지금 어 일부 작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지를 지원하고 있고. 근데 그 영국이 한 얘기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저기 군함 파견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영국이 저기 드론을 지원해 주겠다. 제거 작전을 지원해 주겠다. 뭐 드론을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드론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 중에 하나가 사실 드론이었죠. 그 핵심 전력 중에 하나를 사실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걸 거절했어요. 왜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전함을 파견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임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제공은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기지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중동에 그러면 뭐야 군사적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 정치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은 실제로는 뭐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
협상을 하는 그런 시작하는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동맹 간의 군사 협력은 보통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로 미국이 동맹국한테 군사 협력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맹국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의 범위와 임무를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와 군사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참여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당을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마치 그 연애할 때도 밀당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국제적인 외교 관계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 중동 걸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내전, 뭐 이런 그 전쟁에서도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자, 이러면서 사실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의회나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응? 그 과정들이 다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이 영국이 거부했어, 프랑스가 거부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본질을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프랑스 같은 건 샤를 드골함을 이미 그 중동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도 뭐예요?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 기지에서 물자를 제공하고, 또 뭐예요? 드론 작전까지도 제안을 했다가 거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더 해달라. 이런 필요한 것들을 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상의 요구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협상이 되는 것이 야, 이 거부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럽의 정치 그 구조 속에서 군사 파견은 의회의 승인과 정당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 협상의 과정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 사실상 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해상 호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유럽 정부는 처음부터 전면적인 전쟁 참여를 선언하진 않아요. 협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상 호위, 정보 지원, 드론 감시, 기뢰 제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뭐야? 지금 해상 호위하라고 얘기했잖아. 호위 작전 하나 한다 해달라고. 그럼 거기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야, 좀 이건 그건 안 되는데 좀 이야기 좀 해봐. 이런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보내주면 너 이 어떤 거 전후에 벌어질 수 있는 뭐 석유 어떤 그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임무는 전쟁 참여보다 해상 안전 활동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회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긴 가는데 바로 대뜸 의회에서 갈 거야라고 군함 파견할 거야. 그럼 의회가 받아줄 수 있어 없어요?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소개가 되어져야 의회가 이제 승인하고 이해돼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는 거는 이런 복잡한 외교의 과정을 거의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 같은 이제 얘기는 유럽 거부, 동맹 균열, 미국 고립.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플레이밍이에요. 반미를 위한 플레이밍이에요. 여러분, 유럽이 거부했나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서 안 보내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그래. 야, 우리 나토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우리 가야 돼? 하면서 거기 답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서 밀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동맹 균열이요? 여러분이요. 나토가 유럽이 미국 없이 미국과 균열을 일으키면서 어, 생존할 수가 있나요? 지금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어요. 미군이 거기 주둔하면서. 이런 플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처음부터 저기 아프가니스탄 전쟁 저 뭐 이런 협상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봐야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가 한국 외교에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야, 이거 저거 그 유럽 안 간다는데 우리가 가야 돼? 이런 프레이밍을 만드는 거지 지금. 여러분 뭐 저기 영국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안 간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이렇게 가는 데는 좀 그런데 이런 식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지금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에 더 미국이 얹어달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지. 이게 정말 나토가 균열이 됐다고 그러면 프랑스가 저기 항모 안 보내죠. 영국이 드론 작전 제안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하지 마세요. 언론들 보고. 일본은요, 뭘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 사실 일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은 원래 해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뭐예요? 평화법으로 제한 못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일본은 헌법적 교통 헌법을 뭐예요? 고민 중이다. 헌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헌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다라고 이제 안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야? 일본은 이거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갖고 가면서 가는 방법하고 또 19일 날 다카이치 총리가 음? 트럼프 대통령 만나잖아요. 거기서 딜을 치겠지. 야, 우리 원유 이 얼마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원유를 확보를 해줘. 그럼 보낼게.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는 거죠. 응? 외교를 모르는 것들이 기사를 써요. 이 기자들이.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우리도 어떤 멘트를 줘야 돼. 응? 야, 우리 그니까 북한이 이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던져줄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안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도발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안보 자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민노총 때문에. 민노총 지금 뭐 침략 전쟁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그리고 김민웅이, 응? 김민석 그 총리의 형인가 하는 그 사람. 뭐 침략적, 그 사람도 침략적 전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이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중립 외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 안 있겠지. 응? 그리고 북한도 미사일 쏘대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재명 외교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어떤 협상을 나서지 않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요, 이미 무역 보복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고 나서 중동 재건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기서 배제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뭐예요? 일본이 만약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동북아 판도가 동북아에서 일본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생각하는 중심. 이 역학관계를 빨리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안 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하고 뭐 김어준 방송에서 뭐, 공소 취소 뭐 이 문제 때문에 뭐 거래를 그 검찰 기업과 거래를 했다 뭐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군안 파견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사실 미지수야. 이게 자충수란 말이야. 이게 딜레마라는 거야 지금. 이게 차라리 보수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딜레마는 없죠.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왜? 지지층들이 반미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딜레마고 이 외교가 올 거거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잠이 안 올 거예요, 이재명은. 여기서 이 더듬거림이 계속될수록 우리 경제와 안보를 향한 미국의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거기서 이재명 정권, 우리 국가 경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될지 참 힘든 시대가 점점점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할 수가 없죠. 빨리 정권이 바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재명 정부가 파병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기를 기대를 할게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